안녕하세요. 간간한 뉴스여행 오거스 박창훈입니다. 요즘 집값이 내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자주 듣는다. 물론 이것이 정상적인 현상인 것 같으면 이 이상 더 좋을 것은 없을 텐데 이는 다름 아닌 중류 계급들의 몰락을 말하는 것으로. 해방 후 몰아닥친 물가고는 주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해방 전 1천원 안팎이던 주택은 몇 달 만에 2천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듬해 9월에는 2만 원까지 짧은 시일에 약 10배까지 주택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당시는 물가고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물가고를 감안하더라도 주택의 상승폭은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해방 4년쯤 되던 시점에 주택 매물이 쏟아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해방 후 백성들의 발행과는 달리 살림은 갈수록 쪼들렸습니다. 살림이 힘들어지자 사람들은 집에 돈이 되는 것들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금붙이나 쇠붙이를 내다 팔았고 팔다 더 이상 팔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급한 돈을 빌리다 보니 집값은 싸게 매겨졌고 이자는 비싸게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도 돈을 갚을 일이 없게 되자 결국에는 담보를 했던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구의 1만 호 집 중에 은행이나 고리 대금업자에게 일부라도 저당 잡힌 집이 8,000호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집을 많이 내놓게 되자 집값이 하락한다는 소문과 함께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우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주택 매물이 늘어나게 되자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집을 갖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집을 내놓는 주인들은 급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른 집값으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매물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택은 상중하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등급마다 10에서 20%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쓸만한 적산가옥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적산가옥은 일본인들이 쓰던 폐망하면서 놔두고 간 가옥을 이야기합니다. 월급쟁이들이 3, 4천 원의 월급을 받았고 많아야 4, 5천 원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적산가옥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택값 급등은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건축자재 등 자재비의 상승도 큰 역할을 했지만 무엇보다 공급이 딸린 데 있었습니다. 일본이 폐망하고 해방이 되면서 중국이나 만주 또는 38선을 넘어온 동포들과 전재민 등 모두 1년 동안 300만 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대구나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는 주택난이 심각해졌습니다. 주택 매물이 딸리고 주택난이 심각하자 투기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부동산만 한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집 없는 도시에는 특히 토지개혁을 앞두고 지주들이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또는 상업이나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유자금을 주택저기에 썼습니다. 유자금들이 도시에 몰리면서 주택 투기가 일어나고 서민들은 한층 더 집을 갖기가 힘든 상황이 되풀이되었던 것입니다. 해방 후 먹고 살기 위해 빚을 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놓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오른 집값은 아무리 급하게 집을 매물로 내놔도 오른 값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을 뿐입니다. 집을 내놓자 그 집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투기꾼들은 집을 사서 오른 집값으로 서민들에게 집장사를 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의 고통은
오로지 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여전히 한 번 오른 집값은 다시 내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들어도 전혀 낯설지 않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